안녕하세요. 한국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 세월전연구소 이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노년에 특히 인격을 높이고 싶다면 입 조심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제목이 좀 그런가요? 사람이요,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외모와 표정입니다. 근데 그 인격을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은 입안에서 혀로 말하지만 내용은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한 번 쏟아나온 말은 다시 고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스쳐가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얼굴인데 세상의 모든 일은 말로 움직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을, 이건 창조론에서 근거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말로 빛을 만들고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들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들고 바다와 모든 생명과 사람을 말로 창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풀과 열매를 맺는 과일, 새와 고기, 짐승도 사람도 모두 남자와 여자까지도 하나님이 말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아마 짐작이 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말로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말로 존재 가치를 비참하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억울해서 죽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말이 신용이 돼가지고요, 큰 돈도 말로 거래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출세시키고 또는 원처럼 지내는 것도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이 파급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 입으로 말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로써 말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이런 시도 있습니다. 그분은 대개 성리학자지만은 사실 국제적으로 모든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은 모두 말로 합니다. 먼저 말로 해서 말이 통하고 나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고 하는 거죠. 그 말이 국가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또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치의 그 연체동물처럼 뼈가 없는 혀가 칼보다 무섭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요, 새는 창을 열어놔야 밖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말은 연체동물 돼가지고 아무 때나 밖으로 정못대로 나가다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표정도 있지만은 자신의 말로 드러냅니다. 말을 활자화하면 그게 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달아보라. 그 사람이 가치다, 이렇게 척에 써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책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말에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의 소통은 필수입니다. 그것이 소통한다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데 사회적 동물은 뭐냐? 결국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유가 더 큰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은 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 상처를 낼 수 있지만은 또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의사소통의 도구가 오로지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판, 부정적인 말, 갈등과 오해를 유발시키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그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가급적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토해내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십니다. 왜냐하면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쌓는 것은 바로 말이기 때문에 말이 성공과 출세를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노년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노년이 들면 노년에 대한 칭호가 많습니다. 어느 사람은 늙은이, 노친네, 뭐 꼰대 많지만 늙은이라는 말보다 어르신이라는 말이 가장 듣기 좋고 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아야 되는 어르신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명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방도 명품이 있고 시계도 명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은 일반품과 다른 거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명품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올라갈수록 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오래된 물건일수록 더 비쌉니다. 그게 이제 명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 같은 거 오래된 200년, 500년 되면 엄청난 값을 지니고 있고 도자기도 오래되면 그게 굉장히 값이 높아지잖아요. 사람의 명품은 뭐냐? 사람도 명품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이러다 늙어 죽는데 늙어 죽을 때 세월이 갈수록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더 존경을 받고 대접받는 인생 또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노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받으려면 말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 이랍니다. 입 조심. 말 조심하라. 그런데 동물은 듣는 귀와 보는 눈으로 말하는 건 입은 하나고 듣는 귀는 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이 중요하지만은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거에 더 열중해달라.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가지입니다. 그 용도가 두 가지 있잖아요. 입은 용도가 다른 건 다 한 가지지만 입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은 먹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입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 유지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입은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는 혀는 뼈가 없고 자유자재로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의 평가는요.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말과 내용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입 다물으면 모릅니다. 말해보면 한마디 두마디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평가가 딱 납니다. 그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목소리, 톤, 내용,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 인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 성격은 뭐냐? 말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조, 또 사용하는 단어 선택, 이런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요, 부드럽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말할 때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남을 흉보는 거 하고 이런 거. 이런 사람은 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은 뭐냐?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앞에 나가서면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일을 사람이 뭐 요새 뭐 인공 우도 만든다 그러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비가 내리고 하늘이 맑고 구름이 지나가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왜 갑자기 비가 오느냐, 왜 눈이 오느냐, 왜 바람이 부냐, 날씨가 모양이야, 왜 날씨가 추우냐, 더우냐. 이거는요, 그 말을 소용없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인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런 모습 하나만 보면 아, 저 사람은 저 정도구나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드러납니다. 신념과 가치를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념과 가치는 자기의 내면적인 사고의 바탕을,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게 말이니까 신념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 그게 말이기 때문에 말이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용 언어를 보면요,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지적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어린애처럼 말합니다. 뭐 단세포적인 말을 하게 되고 오로지 생리적인 욕구만 충족하는 말, 먹고 싶다, 춥다, 덥다 이런 말만 하게 되면, 근데 형이상학적으로 좀 더 높은 차원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통해서 그 관계와 예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의, 이게 말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 그 다음에 자리를 양보할 때 친절하게 일로 앉으시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좋게 덕담으로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아니면 참 표정이 밝습니다, 오늘 맨 넥타이가 굉장히 아주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봐도 먼저보다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상대방에게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인데,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말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의 인격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아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사람의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생리 욕구도 있고 안전 욕구도 있고 뭐 사회적 욕구도 있고 있지만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는 우리가 자아 실현 욕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아의 표현을 언어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전달하는 건데, 이것 직결돼서 어떻든 간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수준을 넘어서 인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게 말이 인격이라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린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한 박자 쉬고, 그다음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미칠까 하는 걸 늘 생각하지, 젊어서 애들 때는 그냥 조잘조잘조잘 뭐 참새 지나가듯이 떠들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그때는 남아 이런 중청이란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게, 권위가 있게, 그리고 또 누가 들어도 말은 어제 한 말을 오늘 들어도 좋고 오늘 말을 내일 들어도 흐트러짐이 없는 일관성 있는 생각, 사상, 이념, 이런 것을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이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말은요, 상대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말이 결국 생활인데, 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요, 연설하는 거요. 뭐 대중이든 뭐 정치 연설이든 어서 사상 연설을 하든, 연설은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을 혼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입니다. 대학 강의든 사회 강의든 강의도 자기의 생각하는 것을 혼자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강의 중에 대담을 하거나 이런 건 별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발표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요즘 보면요. 요새 이제 여기 교육에서 보면 워크숍을 하는 데 가면 이제 그 사례 발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말을 할 때는 글로 써가지고 표현해가지고 그걸 말로 풀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은 이런 경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강연자로 선정이 됐다, 연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례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중에
종류의 하나는 남을 의식하고 보여주는 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송입니다. 방송은요, 여러분에게 내 말을 보여주면서 듣는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고 또는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하는 것은 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즘에 많이 소위 SNS,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뭐 SNS지만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페라든가 또는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말할 때는 모든 게 남을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말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반드시 자기의 외모나 머리가 엉클어진다거나 아니면 옷이 단정하지 않다거나 또 옷이 격에 맞지 않다거나 뭐 낚시꾼의 옷을 입고 만약에 강연을 한다? 연설할 때 남에게 보일 적에 아주 형편없는 작업복을 입고 하고 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고 할 때는 말과 그 사람의 모습과 이게 일치되기 때문에 남에게 보일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회활동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뭐 직장생활 하게 되면 저는 공무원생활을 쭉 해서 살았습니다만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회의. 회의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듣기도 하지만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소그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러게 되면 자기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는 말을 장황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5사람이 회의를 1시간 동안 한다.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 동안은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사람은 장황하게 자기가 한 5분만 얘기했다 시간을 뭐 한다. 엊그저께 국회의원들을 어느 도에서 이제 당선됐다고 20대 국회의원 불러다가 국회의원들에게 그 도 출신이 23명이 됐더라고요. 다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사를 시킨다고 저녁 먹기 전에 이제 인사시키는데 그 사회자가 쩔쩔매더라고요. 아니, 오늘 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좀 말을 좀 짧게 해주세요. 짧게.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을 짧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말을 할 때 내가 보니까요. 그 국회의원들 보니까 역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낙찰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시간을 맞춰주는데 야 역시 국회의원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내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평소에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야 역시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의 말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프레젠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의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홍보한다고 하시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제품을 만약 팔러 갔다 그러면 제품을 포장해서 좋게 느끼고 구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보를 정확히 정해야죠.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히 정보하는 것 이것이 말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떠나서 회의를 떠나서 사회활동할 적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누구누구 과장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면 그 순간의 의견은 어떠한 사실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럼 의견은 그냥 장황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미사력이 할 거 없고 정확한 자기의 가슴속에 되어 있는 의견이 또 가장 바람직한 의견을 간추려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말의 묘미입니다. 어느 사람은요 말을 잘한다랍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아나운서처럼 말을 뭐 아주 빨리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용 있게 소위
자기의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요. 직장 생활이나 예를 들어 회의나 비즈니스나 영업활동이나 의견 발표든 간에 그때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게 인격입니다. 그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은 항상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거 영상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늦도록 제가 이 말을 어떤 말을 할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준비가 없이 말을 하게 되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듣는 사람에게 피해감을 주기 때문에 매우 요약된 말을 불필요한 말을 빼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요.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내와 오늘 대화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늘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만 하면 그때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야 음식 참 이거 맛있겠다. 야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딱 올라왔네. 이게 아내가 시키는 건 말입니다. 그게 말이 중요한 거지. 걷다 대고 아나운서처럼 뭐 말을 잘하고 뭐 어쩌고 이게 소용없거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말할 때 오늘 당신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그리고 당신 늘 언제 봐도 얼굴이 참 예뻐. 그리고 참 당신을 볼수록 잘생겼어. 당신을 볼수록 참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에 두게 되면 말로 인해서 인격이 깎아지는 일은 결국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말을 이제 대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대중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은요. 바로 이겁니다. 1대1 대화입니다. 그런 미팅을 하고 나서 1대1로 이제 미팅을 했다면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럿이 있을 때 말하는 것보다는 단둘이 떨어져서 말할 때 그 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자마자 앉자마자 선생 코털이 빠졌습니다. 아니면 넥타이가 삐뚤어졌습니다. 뭐 이건 아름답게 보이기가 이건 좋지만은 그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참 나는 잘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오늘 미팅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나는 행운입니다. 역시 나는 참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1대1 말해야지. 그 다음에 교제를 한다면 교제를 한다. 근데 그 교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 이 말이 만약 연애를 시작한다 하면 연애에 필요한 말을 골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애 경험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상대가 좋아하고 남자 같으면 여자가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하고 여자 같으면 남자는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한다. 근데 남자가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 말을 참 사나이답게 생겼다 남자답게 생겼다 이렇게 해줘야지. 당신은 얼굴이 여자같이 생겼네요 라든가 여자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싶다. 그 잘생겼다는 말 좋아요. 근데 우락부락한 게 참 눈이 부리부리한 것이 참 힘이 있어 보입니다. 씨름 선수같이 보입니다. 이런 거는요 교제하는 데는 전혀 불필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답게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우리가 일상에 가장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 가족 간의 대화는 별거 없잖아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아침에 자는 거 늦잠 자는 거 깨워가지고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걸 보낼 때 기분 좋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은 대개 가족에서 짜증스러운 말로 상대방을 쥐를 죽입니다. 야, 너 안 일어나? 너 왜 이래? 맨 늦잠이야. 어쩌다 뭐 했어? 잠 안 자고 너 어쩌다 딴짓 했지? 뭐 이러고 하면 아주 일어날 때 뭐 있어? 그럴 때 진짜 나보고 지금 다시 애들을 키운다면 그때 걔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가지고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으면서 야, 이거 좀 들어봐라. 아니면 야, 너는 그 어제 늦었을 텐데 얼굴 아주 빨딱 잘 일어나네. 너는 오늘 참 날씨가 좋다. 오늘 시험이 있다며. 시험에 보려면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아는 것만 써. 그리고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대화가 필요한 거지. 애들한테 윽박 질러가지고 야 인마 너는 먹고 하는 일이 공부인데 그 공부 못해? 너 하는 집 보니까 그래. 너 인마 어쩌게 뭐 하겠다 늦게 들어온 거야? 왜 집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채근하고 집단하는 거 이런 것은 가족 간의 일대일의 대화에서는 바람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피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뭘 못 피하느냐? 여러 자리에 있는데 인사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사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나가서 인사말 할 때는 그게 가장 짧게 간결하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인사말을 해야 되겠죠. 인사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날씨 좋은 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임이 잘 되는 일은 바로 여러분 것들이 한 분 한 분이 여기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이 모임에 가는 길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좀 불편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우리 도와가면서 이 모임이 잘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가능해야 돼. 이걸 갖다 대고 연설을 하고 무슨 태종태대연단 해가면서 온통 역사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황하게 떠들면 그건 인사말이 아닙니다. 인사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 없이 그냥 반갑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사말 할 때는 이제 혼자 주관적으로 하지만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지금 근황을 말하죠. 요즘 모이면 그런 모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요즘 저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약을 먹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 다리가 아파가지고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약을 먹었더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도움이 되면서도 자기를 낮춰놓으면서 겸손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말 가운데 거기서 온통 정치 얘기를 하면서 오늘 누구가 어떻고 누구는 사람이고 이렇게 떠들면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말 중에서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는 가급적이면은 의견하고 싶은 말 중에서 70%만 하십시오. 하지만 다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할 건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침묵이 금이라고 하지만 웅변은 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좋으냐? 침묵이 아니에요. 만났을 때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을 항상 준비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말하는 자기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똑같이 말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일방적인 연설할 때 남을 의식할 때 사회활동할 때 1대1 대화 피할 수 없는 말 할 때 다 골라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조심해야 될 때 지켜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입조심할 때 전제조건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난 말할 때 잠깐 내가 먼저 할게. 이거 안 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할 때 한 말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입조심 중에 또 하나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말하라. 그 다음에 말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분석해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골라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맞장구 쳐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맞장구 쳐주는 거죠. 그랬어? 그 다음에 갈등사항이라면 만약 갈등 있는 상태도 말한다면 더욱 침착하게 천천히 말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불 조심해야 되고 물 조심해야 되고 자동차 조심해야 되고 조심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 조심, 입 조심이 치우쳐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엉킨 가족관계를 복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70대입니다. 김 씨입니다. 노인이 은퇴 후에 큰아들과 정치적인 사회적인 차로 소홀해졌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근데 그럴 경우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찰을 하고 말과 행동을 분석해서 자기 주장과 상대방 의견을 알 때는 그 상대방을 경청해주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말 조심하는 건 말 조심 표현하고 서로 관심사에 긍휼을 가져주고, 그 감정 표현은 가족일 경우에는 사랑을 표현해주고 감사를 표현해주고, 넌 참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다음에 더한 것은 전화도 자주 해주고, 그다음에 생일 기념일 같은 경우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만나서 우리 식사를 자주 하자.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언을 받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뢰에 존경받는데, 큰아들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해서 큰아들과 나의 정치적인 사상의 차이점을 이해와 배려함으로써 다시 복원했다. 이런 70대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말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말하는 방식, 언어, 대화, 그 사람의 인격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평론가나 비판가가 아니라면 함께 동반자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 멈추고 하는 습관,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싫지 않고 표현하는 것, 두 번째 긍정적인 언어 사는 것,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늘 건설적인 게 해야 됩니다. 먼저 얘기해서 참 좋았다, 그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경청해 주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할 때 끊지 말고 말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봐고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건강하게 이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당연히 가도록 말을 통해서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설사 없는 자리에도 거짓이라도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말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 비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됩니다. 감정 표현은 나는 이렇게 느낀다.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솔직하게 심정을 얘기하고 존경받는 사랑받는 말투 표현을 연구해서 피드백을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남의 말을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말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논쟁이나 토론은 항상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표현해야 되고, 대인관계에서 친구, 가족, 동료 불필요한 오해 갈등을 말로서 차단해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게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는 토해내고 나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방송하고는 수정이 되겠습니까? 말도 똑같습니다.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할 때 명심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말이지만은, 새장에 들어있는 새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가 싶어도 새장은 주인이 새장의 문을 열지 않고 창문을 열지 않으면 밖으로 날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새의 운명이죠. 근데 말은요, 이 말은 혀가잖아요. 근데 혀는 연체동물이에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연체동물처럼 그냥 입만 열면 마음대로 날아가고 다니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워밍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안전사고를 줄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축구 시합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요, 항상 사전 준비 운동을 합니다.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도요, 죽어도 워밍업을 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워밍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이라는 건 모든 동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입이 둘이고 말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가 둘인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말하는 시간보다 2배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들을 때는 추임새, 맞장구 쳐는 거죠. 그 맞장구는
뭐 추인세 마냥 좋소 옳소 얼씨구 이런 게 아니라 맞장구는 눈을 바라보면서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는 게 맞장구입니다. 맞아, 좋아, 그렇지, 그러고 그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지고 저런데 말할 때 그냥 입 딱 다물고 팔짱 딱 끼고 그래 떠들어봐야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무슨 이미지를 줄 것이다. 무슨 뜻을 전달할 것이다. 할 것을 미리 충분히 핵심적인 얘기를 메모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정리해서 말을 해도 오늘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정리해서 말을 해야지 와 앉아가지고 중언부언하게 되면 시청자들이 채널 돌리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오늘 말을 정확하게 한다고요. 자, 우리가 어느 날 모임을 가는 걸 야외에 가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 하면 나에게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뭐냐. 야외를 갈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어디로 갈까 핵심이잖아요. 근데 장하게 그 자리에서 야외에 갈 때는 배낭에 물건을 많이 가지 말아야 되고 배낭은 어떻게 되고 뭐 어디가 좋고 뭐 산이 좋고 바닥이 좋고 뭐 이게 아니라 갈 거냐 안 갈 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날 23일 날 가게 되면 23일 날은 날 수가 있겠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가서 할 것이냐. 가서 무슨 강의를 들을 거냐 아니면 오락을 할 거냐 악기를 듣는 음악을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핵심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지 핵심을 떠나서 벗어나서 자기 얘기는 다 그거는 바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5사람이 못하고 싶다. 아니 예를 들어서 7사람으로 칩시다. 7사람 가운데는 말을 하든 뭐든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노년에 뭐 대책, 노년의 건강을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뭐냐. 몸에 아픈 것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어떻게 예방할 거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갖다 대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뭐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얘기 또는 뭐 누구 만나서 싸운 얘기 뭐 아무 관계없이 혼자 가서 극장 봤더니 극장이 재미가 있다는 얘기 어제 뭐 TV에서 뭐 연수극이 재밌다는 얘기 전혀 공통 관심사에 떠나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골라하고 목소리가 좋고 좋은 말해도 그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통 관심사를 느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저만 얘기하는 게 모든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 관심사는 말할 때 길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할 때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요. 이 단문이 좋습니다. 오늘 비가 내립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아니면 오늘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간단하지. 오늘은 하늘이 구름도 낄 것 같고 바람도 불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한 뭐 이렇게 장어가 만들게 간단하게 하되 짧게 얘기를 하라. 그래, 고통하지 말고 짧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갈 거냐 안 갈 거냐 만약 문제가 됐다면 나는 그날 입장을 가겠다. 가서 뭐가 좋겠느냐. 나는 가서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우리 모인 길에 유명한 강사 하나 모셔다 놓고 우리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2가지. 그럼 결정된 겁니다. 나는 가는 게 좋다. 그다음에 가서 강의를 듣자.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걸 다른 거 얘기만 좋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주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진심으로 정직하게 해야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듣게 되고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그 다음 말은 들으나 마나 똑같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는 진정성 있는 얘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게 뭐
물론 이런 경우에는 뭐 예의상 아닐 수 있겠죠. 뭐 누가 돈을 빌려다 이러면 돈이 나한테 뭐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럴 때, 나 돈이 없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직이 아니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얘기는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그 얘기 가운데는 거짓말이 없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보입니다. 이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끝을 조심하면 사고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는 곳을 정할 때는 발끝이 가잖아요. 발끝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게 뭐냐. 말할 때는 혀끝을 조심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억양을 친절하게 듣기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는 반드시 목소리가 굵을 수 있습니다. 탁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갖고 있는 자기 말솜씨 가운데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말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말할 때 항상 도레미파솔 하게 되면 항상 대중에 말할 때는 솔이 좋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단둘이 얘기할 때 그렇잖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미 이하에서 또 레에서 우리 이번에 가는 일은 좋게 재밌게 합시다.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을 즐겨라. 그 다음에 이제 30년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것이 반드시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도 무너집니다. 진정을 하지 말하지 않은 어느 있잖아요. 거짓말하게 되면 실수로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노년의 인격을 놓고 싶다면 입히지 마라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돌아보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외모와 표정이고 인격은 상대방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은 입안에 혀로 말하지만 내용은 가슴에서 머리에서 나온다는 걸 명심하고 한 번 쏟아놓은 말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백여 더불어 오늘 한 얘기 좋았습니까? 좋다면 주먹을 불끈 쥐고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